올리브영 쇼핑 가본 적 있죠? 모르는 사이에 처음 보는 브랜드에서 나온 신기한 화장품들 구경하느라 정신없이 시간 지나가는데 저도 광고에서 유명하다 그러면 꼭 한 번씩은 낚여서 산 적이 많아요. 주름 없애준다, 미백해준다, 뭐 펴준다 어쩐다. 블로그에 보면 무슨 논문이다 해서 효과 만점이라 그러는데 혹시 사기 전에 진짜 기능이 있다고 하는 화장품들이 효과는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저 원래 의심병이 많아서 그냥 속눈썹 치고 사지 라는 마인드로 사거든요. 신기한 게 FDA 식약청 규정에 따르면 미국은 이런 코스메틱을 위한 규율이 엄청 느슨하다 그래요. FDA에서 주장한 기준에서는 화장품이 신체의 기능이나 구조를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특정한 신체 부위의 외관을 변화시킬 수는 있다 또는 설명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화장품 중에서 이 제품 바르면 주름이 완전히 없어져요 라고 말하는 회사 봤나요? 규정상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주름의 모양을 변화시킬 수는 있다 라고는 말할 수가 있게끔 정의가 되어 있다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말장난이죠? 고객이 원하는 효능이 있던 없던 외관만 바뀌면 인정을 해주는 느낌이니까요. 막말로 실험 결과로 주름이 원래 곡선이었는데 일자 모양으로 바뀌니까 변화가 있어요. 라고 하고 그렇게 모양이 바뀌면 주름이 좀 덜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라고 해도 FDA 입장에선 규정 지킨 거고 회사들은 효과가 있다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허점들 때문에 모든 화장품 회사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솔직히 제가 회사라면 기를 쓰고 큰돈 들여서 연구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기능이나 효과에 공을 들일 필요성을 못 느낄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시선을 끌어줄 유명한 모델, 제품의 이쁜 외관만 신경을 쓰지 않을까요? 식약처법이 허술하니까 잠재적으로 위험한 화학물질을 첨가해도 소비자들은 알 바가 없어요. 그럼 이런 중대한 사안을 파헤쳐보고 해결하려면 무슨 공부를 해야 될까요? 화장품이니까 화학, 생물, 메디컬 사이언스? 뭐 물론 다 일리가 있는데 이 문제는 사실 공중보건의 아주 큰 카테고리 중 한 부분을 차지해요. 이렇게 위에 화장품 얘기처럼 사실 우리 근처에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공공보건에 연결되어 있는 문제가 엄청 많아요. 다이어트 약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옷 만들고 도시 계획하고 등산할 때 등산로 만드는 것까지 공중보건은 어디든 빠지지를 않죠.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재미있는 정보를 어디서 알아냈을까요? 바로 고등학생들만을 위한 공중보건 저널인 존스 홉킨스 프리콜리지엇 헬스 리뷰에 투고된 한 고등학생의 리뷰 아티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헤스티아에서는 오늘 내가 원하는 전공이 무엇이든 원하는 관심사가 공중보건과 조금이라도 연결되어 있다면 1년 내내 데드라인 없이 언제나 투고해볼 수 있는 존스 홉킨스의 공중보건 학생 논문, 줄여서 PGHR을 소개해드립니다. 영상 후반쯤에 꿀팁들이 많이 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PGHR은 최초의 인터내셔널 피어 리뷰 저널이며 존스 홉킨스 글로벌 헬스 학부의 학생단체인 글로에어와 교수진이 주도하는 프로젝트인데요. 9학년에서 10학년, 고등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앞서 말했던 데드라인이 없어서 언제든지 투고가 가능해요. 또 다른 논문들과는 다르게 참가 비용과 검토 또는 출판 비용이 따로 없기 때문에 학생이 부담 없이 작업할 수도 있습니다. 논문이라고 해서 겁먹지 않아도 되는 게 제가 소개해드린 학생의 글처럼 총 4가지 유형 중 하나만 선택해서 투고를 하면 되는데 오리지널 리서치, 리뷰 아티클, 오피니언, 내러티브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리지널 리서치는 말 그대로 논문인데 이건 실제로 연구 목표를 세우고 실험을 해서 본인이 직접 도출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적법한 논문 형식에 맞춰서 최대 2,000자를 작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직접 뽑는 게 어렵다면 다음 3개는 최대 850자로 더 간편하게 도전해볼 수도 있습니다. 리뷰 아티클은 말 그대로 다른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놓은 결과를 잘 분석하면 됩니다. 눈에 잘 띄려면 강력한 출처를 동반한 새롭고 특이한 주제일수록 투고 확률이 높겠죠. 오피니언 아티클 역시 리뷰 아티클이랑 똑같지만 정보성 분석보다는 개인적인 견해가 반드시 주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본인의 주장만 펼치면 안 되고 가장 중요한 반대측 입장도 생각해 적절하게 반박해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러티브는 말 그대로 공중보건에 관련된 본인의 개인적인 에피소드를 담은 창작글인데 앞서 말한 3개와는 다르게 출처가 필요 없지만 부가 설명이나 조금이라도 통계를 포함한다면 인용은 필수입니다. 또 여기서는 실제 겪은 일을 포함한 사실을 함께 게재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한다면 더욱더 호소력짙은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겠죠. 그럼 가장 중요한 심사 기준을 함께 보시죠. 제출 기준으로 심사는 대략 3주가 걸리고 내용, 명확성, 독창성, 전반적인 퀄리티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1차적으로 에디터가 검토해서 정식 심사 단계를 위해 리뷰팀에 전달되며 모든 평가가 끝난 후 합격된 아티클은 피드백과 투고 기회를 제공받는 반면 탈락자는 그 이유와 아쉬운 점에 대한 간략한 피드백이 전달되니 실패해도 계속 도전해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투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헤스티아의 꿀팁 타임. 엄청 많은데 다 드리면 그러니까 딱 3가지만 알려드릴게요. 꼭 공식 저널이라고 해서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광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학생 신분으로서 해석하기 어려운 문장들은 반드시 기피하고 쉽게 풀어서 작성해야 됩니다. 또 너무 많은 약어를 쓰는 것도 금지. 필요할 경우 반드시 의미를 초반에 언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워낙 많은 글들이 게재되기 때문에 독창성을 위해 이미 올라왔던 주제는 무조건 기피하는 게 좋습니다. 헤스티아의 전문 강사님들은 이미 다 파악하고 계시지만요. 이번 영상을 끝으로 PGHR에 대해 모두 알아봤습니다.
카테고리에 따라 준비 기간이 천차만별이고 합격 기준이 높지만 그만큼 세계보건과 공중보건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더 알아보고 싶은 이씨 활동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더 많은 대회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STI였습니다. 감사합니다.